안녕하세요. 물리학원 빛과 파동을 담당하는 임양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파동의 속력과 굴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파동의 속력, 파장, 진동수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기억하나요? 오늘은 이 관계를 이용해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파동의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의 곱과 같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파동의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질의 상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양한 파동을 예로 들어 알아봅시다. 여기 공기에서 물로 진행하는 빛과 소리가 있습니다. 빛은 어디에서 빠를까요? 물보다 공기에서 빠릅니다. 즉 공기에서 물로 이동하면 빛의 속력이 감소합니다. 소리는 다릅니다. 소리는 공기보다 물에서 빠릅니다. 즉 공기에서 물로 이동하면 소리의 속력이 증가합니다. 같은 공기에서도 소리는 온도가 높아지면 속력이 증가합니다. 물결파는 깊이에 따라 속력이 다릅니다. 깊이가 깊을수록 속력이 빠릅니다. 여기 나온 물결파는 점점 얕은 곳으로 이동하여 속력이 감소합니다. 계속해서 진동이 발생한다면 물결파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이때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이 변화하면 속력이 변화합니다. 파장도 변화합니다. 하지만 진동수와 주기만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속력은 감소하고 진동수는 일정합니다. 파장은 어떨까요? 감소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식을 이용해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줄파동은 줄을 잡아당기던 장력과 줄의 단위 길이당 질량에 따라 속력이 달라집니다. 즉 똑같은 재질이라도 굵기가 다르다면 속력도 달라집니다. 어디에서 속력이 빠를까요? 얇은 줄일까요? 아니면 굵은 줄일까요? 앞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 여러분이 직접 찾아봅시다. 힌트를 하나 주자면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듯이 얇은 줄이 굵은 줄보다 파장이 깁니다. 이렇게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이 변한다면 속력이 달라집니다. 이게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흥미로운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반사와 굴절입니다. 여기 매질 1에서 매질 2를 향해 이동하는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경계면에 도달했을 때 속력이 변하여 진행 방향이 두 가지 방식으로 변합니다. 첫 번째, 매질 1 안에서 진행 방향이 꺾입니다. 이 현상을 반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매질 2로 투과하여 진행 방향이 꺾입니다. 이 현상을 굴절이라고 부릅니다. 빛을 파동으로 일반화해 봅시다. 두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한 선을 하나 그을 수 있는데요. 이 선을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들어온 녀석을 입사파, 반사한 녀석을 반사파, 굴절한 녀석을 굴절파 혹은 투과파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파동들과 법선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각각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이라고 부릅니다. 반사의 법칙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도 배웠을 겁니다.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습니다.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기억합시다.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관계를 설명하는 굴절의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 왜 굴절 현상이 일어나는가 짚고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자동차 바퀴에 비유해 봅시다. 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가 모래밭으로 달려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속력이 느려지겠죠? 먼저 들어간 부분의 속력은 먼저 느려집니다. 반대 부분의 속력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양쪽의 속력이 달라 자동차의 방향이 꺾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페르마의 최소시간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빛은 두 지점 사이를 이동할 때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로로 진행합니다. 일단 눈에 쉽게 들어오게 이 사람들을 빛이라 해보겠습니다. 모래밭에서 출발해서 물속의 어떤 지점까지 경주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빨리 도달할까요? 놀랍게도 진행 방향이 꺾여야 먼저 도달하게 됩니다. 물보다는 속력이 빠른 모래밭 위에서 많이 달려야 유리한 거죠. 빛도 똑같습니다. 두 지점 사이를 이동할 때 속력이 다르다면 진행 방향이 꺾여야 더 먼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승자의 비법을 배워봅시다. 화면에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경계면에 수직하게 법선을 그려봅시다. 여기에서 확실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속력이 빠른 곳이 각도도 큽니다. 이게 굴절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입상각이든 굴절각이든 속력이 빠른 곳에서 각도가 큽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확인해 봅시다. 이 그림에서 각각의 명칭이 기억나나요? 여기에서 파동은 매질 1, 매질 2 중 어디에서 빠를까요? 진동수는 어디에서 높을까요? 파장은 어디에서 길까요? 방금 선생님의 질문에 모두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을 완벽하게 이해한 겁니다. 이번 주에도 과제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에 몰아받겠습니다. 대신 물리학 실험 과제를 더 꼼꼼히 합시다. 문의가 들어와서 하나만 더 공지하겠습니다. 논문 요약 과제는 개인별로 하는 겁니다. 셋이 함께하고 싶다면 3개의 연구를 조사하면 됩니다. 학습지에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 꼭 풀어봅시다. 풀면 이득입니다.